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부정선거 영화를 보고 나서 4월의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 오후 부산일보 10층 열린 시사회장은 왠지 서글펐다. 아마도 10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념전쟁에서 흔들리는 전국을 안타까워하면서 5.18의 실체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던 기억이 새롭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80의 노병으로 차가운 감옥에서 지내고 계신 지만원 박사님의 개인적 부탁으로 행사를 주관했었다. 이게 서생이었던 필자가 부담스런 행사를 주관해야 했던 사유는 명확했다. 보수정권임에도 전국은 오히려 보수진영이 열세에 처하고 수비적이 되는 이해할 수 없던 하수상한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표차로 당선되었으나 초기부터 한미정상회담 의제로부터 촉발된 소위 광우병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고 마침내 이명박 정부는 중도 실용 노선으로 돌아섰었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좌파 세력에 의한 정권 흔들기와 함께 박근혜파에 의한 내부 갈등으로 전국은 만성적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대선 과정에서 분란은 직후 총선 경선에서 박근혜파에 대한 인위적 제거가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민심 위반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 대결, 5년 단임제, 여야관계 등 한국의 정치 현실을 잘 몰랐고 이에 대한 대처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실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반복되었다. 어렵게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오랜 정치 경력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이어졌다. 정권 초기부터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유발하는 언행과 소통 부재로 출발했다. 또한 미국 첫 방미 행사도 좌익들의 기나긴 손이 의심되는 청와대 대변인의 해프닝으로 얼룩졌다. 문제는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인사였고 정부의 간판이었기에 그리고 문제가 되자 대통령이 보여준 손쉬운 꼬리 자르기는 의리도 원칙도 없는 수준이었기에 내부 결속만 파괴하고 반대 세력의 빌미만 제공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로 무너졌다. 대통령의 경선 개입에 반발한 당 내 난신적자형 인물들은 당의 분열에 앞장서고 종래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끌었다. 문제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숙명도 앞선 정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근 여의도에는 여당의 소위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는 정권 출범과 함께 노출된 여당 수뇌부의 리스크로 시작된 당의 불안정을 시작으로 지난 대표 선거에서 노출된 불협화음과 직결된다. 한때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관행이 있었다. 불과 5년의 단임제가 갖는 전국 불안정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심제로서 프리미엄이 상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국 불안정이 만성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점에서 예외적인 프리미엄을 노렸으나 의도를 파악한 보수 세력의 거대한 도전으로 이어진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비록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나 특정 지역과 이념에 충실하여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과시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화 정책들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들이 만든 수많은 법규와 관행들은 앞으로 한국 전국을 소용돌이에 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4.15 부정선거 이슈도 좌파 정부와 직결된 것은 자명하다. 많은 평론가들은 부정선거의 출발을 20년 전 김대중 정부하에 치러졌던 대선에서 찾고 있다. 당시 대북지원, 햇볕정책, 부정부패,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정치 보복이 예상되었기에 의도적으로 전자개표기 등 조작이 가능한 새로운 선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 노무현 정권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김대중 정권의 집착은 여당 후보 선출, 야당 후보 마타도어, 여론조작 등에서 두드러졌었다. 결국 승자의 독식으로 부정선거 논란을 포함한 여러 혐의에도 불구하고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부정선거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니 드러난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선 드루킹 사건, 총선 울산시장 선거에 이어 지난 총선 4.15에서 집중적 의혹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여론의 반대와 각종 여론조사와 달리 결과는 180석에 이르는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본투표와 너무도 다른 사전투표 결과와 각종 선거 통계에서 나타나는 의혹 나아가 투표지 관리의 허술 등 총체적 부정 의혹이 노출된 것이다. 최근 독일 대법원은 디지털 선거의 조작 가능성에 대처하여 수개표를 정식화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검증이 어려운 디지털 전자개표 방식에 대한 자체 진단으로 인한 전격적인 조치였다. 독일의 선례는 대만,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한편으로 3.15 부정선거로 대표되는 선거 부정에 오랜 경험이 있다. 당시 부통령 선거를 둘러싼 후진국형 선거 부정은 정권퇴진으로 관련자들은 사형 등 중형으로 처벌되었었다. 한편으로 오늘날 한국은 디지털의 나라이자 불신이 팽배하는 사회상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전자적 디지털적 과정이 조작적이고 불신이 결합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사법적폐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이재명 사건에서 보듯 대법관도 거액으로 사법거래가 가능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한국의 좌파는 양심과 도덕성에서 철저히 예외적이다. 이들의 언행은 조국과 문재인의 예에서 보듯 과정도 없고 역사도 없으며 동물적 감각만 존재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해외 동포 및 외국인 선거권,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도입 등 각종 진보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초래하는 부작용에는 무관심하다.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각종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문화적 지체 현상이 만연하다. 20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선거 부정 의혹에 무관심한 역대 보수정부는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도 실패하고 정치 보복도 당했으나 조용하다. 한 번의 실패는 실수이나 두 번의 실패는 능력인 법이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선거 부정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방문 중 자유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이다. 바라는 바는 선거부정조사위원회 같은 초당적 기관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이념전쟁은 진실과 거짓, 진리와 조작, 역사와 왜곡 간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비록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특정 인물을 중심하고 있어 다양하고 특징적인 선거부정 사이로를 총체적으로 살피기엔 한계적이나 위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이미 사이로는 유튜브나 각종 출판물을 통해 보고되고 있으나 접근은 한정적이었다. 이날 알게 된 것도 예상보다 참석 인원이 적었고 참석자 대부분도 나이든 세대였다. 부정선거 문제가 정치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전문가들과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3년 5월 1일 하봉규 교수 부경대학교